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올해 역대급이다 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면 돈생강사. 그리고 현금은 쓰레기다라는 블룸버그의 오늘 분석 하나 나왔는데요. 세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토요일이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춥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운동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조깅하시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역기도 들고 땀을 좀 빼는 운동으로 그런 좀 이렇게 건강을 좀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스앤젤레스는요, 금요일입니다. 프라이데이. 불금이죠. 저는 이제 금요일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어저께는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의 지인이 이제 여기 미국을 방문하셔가지고, 함께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이 식사 마치고 나서 우리 또 커피집에 가가지고 커피도 마시면서 오랜만에 수다 떨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히 지인들과 밥 먹고 커피 마시면요, 그 수다 떠는 것도 참 이 정신 건강이나 여러 가지, 여러모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주식창만 들여다보지 마시고요. 나가서 이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이 지인들과 이럴 때 수다도 떠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수다 떠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수다 굉장히 많이 떨거든요. 유재석 씨 보세요. 유재석은 뭐 그냥 술도 안 마시는데 수다를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수다 뜬다 그러잖아요. 그 지인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인들 만나가지고요. 또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수다 떨다 보면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투자 얘기도 조금씩 하면서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면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제 저도 지인들과 만나서 투자 얘기도 같이 하고 하니까 여러모로 참 어떤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주말이니까 주말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투자 철학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 철학을 배우는 이 주말에는 보통 투자의 전설들, 얘기들 제가 살펴봐 드리고 있죠. 제가 과거에 투자의 구루들, 투자의 대가들, 전설적인 인물들의 책들을 많이 읽고서 거기에 이제 좋은 어떤 그 포인트들이 막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재테크와 또 이제 우리가 인문학적 철학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죠.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거요. 근데 오늘은요, 블룸버그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자, 블룸버그 마켓에서요,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투자에 아주 중요한, 요즘에 가장 또 필요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 마켓에서요, 자, 중요한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였냐? 자, 보십시오. 이게 빨간색으로 하얀 거 보시면요. We all know that keeping your savings in cash isn't ideal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Keeping your savings in cash isn't ideal. 여러분들이 현금을 이제 보통 세이빙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금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돈을 적금에다가 소위 이제 넣어놓는 것은 isn't ideal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장모님을 예를 들면요, 저희 장모님은 다른 걸 잘 모르시니까 그냥 옛날처럼 항상 한 4% 정도 주는 이자율 있죠. 4% 주는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이렇게 찾더라고요. 뭐 1년 넣어놓으면은 매번 돈을 넣어놓으면 그 4% 이자율이 나와서 뭐 가령 1,000만 원 넣어두면 그게 이제 40만 원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이렇게 좀 늘리고 이러더라고요. 또 1억 넣어놓으면 또 더 커지잖아요. 사이즈가.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돈을 이렇게 이 4% 이자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은행에 넣어놓는 거, 적금에 넣는 거, 뭐 정기 적금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은행 가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따지면요, CD라는 게 있거든요. 그 CD로 이제 한국의 적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현금을 이렇게 통장에 집어넣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별표 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블룸버그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과격하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keeping your savings in cash, 현금으로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요,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현금이 쓰레기인데 내가 뭐 당연히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이게 상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이 현금만 갖고 있으면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이 3%, 4%씩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이런 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의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번 그냥 3%, 4%씩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블룸버그에서도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현금만 갖고 있잖아요. 여기 이자도 안 붙는 거, 은행에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냥 왜 체킹 어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 들어있는 건요. 그건 정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뭐 장모님처럼 이자를 4%라도 주는 데다가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1년 뒤에 4%라도 갖게 되면 땡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은행에만 현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돈이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You wanna build wealth for the long term 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쌓을 때, 자, 웨alth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를 여러분들이 쌓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웨alth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자산이 많아지고 부가 쌓여가요. 그냥 현금 이렇게 1억이 돼 있고 2억이 돼 있고 이런 수준으로 은행 통장에 집어넣어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부가 점점 장기적으로 쌓여가는, 계속 축적돼 가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You need to invest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를 장기적으로 축적하고 싶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큰 자산을 갖고 싶다? 그러면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블룸버그도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금 갖고 있는 거는 계속 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넘버 원, 엔비디아 넘버 투, 요즘 좋은 주식도 많잖아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에도 소개해드리고 있고, 또 가끔씩 이제 좋은 주식이 나올 때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큰 부를 형성하려면요. 자산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50억 자산을 가질 거야. 나는 30억 자산을 형성할 거야. 부를 형성할 거야. 이렇게 원한다면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슬라 주식이 떨어지면 무조건 돈 생기면 사야 된다. 또 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계속 사모아가라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사라는 게 현금을 놀리지 말라는 거. 돈 생기면 사치하지 말고 옷 사지 말고 신발도 사지 말고 핸드폰도 바꾸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바꾸지 마세요. 그냥 웬만하면 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소리가 안 들을 때까지 그냥 전화기 쓰세요. 왜 바꿉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전화기 새 건데. 물론 또 그런 얘기하면 또 프로모션이 있고 이거 또 트레이딩이 된다는 거죠. 이거 갖고 가면 바꿔주니까 돈 별로 안 듭니다 그러는데 다 따져보면 또 돈이 또 추가적으로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거 다 여러분들 초이스인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형성하려면, 즉 나는 나중에 20억 자산가가 될 거야, 30억 자산가가 될 거야, 이런 꿈이 있다면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three ways to do that right now라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의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방식을 다 안 따라도 돼요. 그냥 여러분 단순해요. 자, 제일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거.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주식 투자는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인 거예요. 자, 미국 주식.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는 지금 여러분, 테슬라 넘버 원, 엔비디아 넘버 투,
그리고 요즘 뭐 팔란티어랄지 뭐 비트코인이랄지 너무 지금 투자할 만한 데 너무 많죠. 그리고 제가 뭐 오랫동안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 빅테크들 벌써 지금 20년도부터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도 나눠서 사고 테슬라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산이요. 뭐 기본적으로 돈 들어간 것에 2배, 3배, 4배씩 다 띄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5배, 6배도 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골고루 막 쌓여서 이렇게 돈이 불려진 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월급으로 볼 수 없는 연봉 이상이 그냥 계속 쌓여가고 소위 말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함께 파트너십이 되는 거죠. 돈이 돈을 벌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월급으로만 벌어서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자산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월급만 가지고는요 그냥 다 쓰고 나면 뭐 여러분 모아봐야 얼마 안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뭐 지인들이 결혼식 한다 장례식 한다 쓰고 나면 돈이 남지도 않죠. 오히려 카드로 막 여행 가는데 긁다 보면은 막 이제 그 갚느라 허겁지겁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형성하려면 일단 미국 주식은 반드시 must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돈이 계속 불어나요. 정말 그게 놀랍도록 불어나거든요. 중간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막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길게 거기다 계속 돈을 또 돈 생기면 사 모으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많이 불어나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막 왔다 갔다 하지만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막 갑자기 천장을 뚫어버리잖아요. 특히 올해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투자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숫자가 깡패예요.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는 거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건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주식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에 따라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 따라 그렇게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도 미국과 한국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에 적어도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들이 부동산도 투자를 해보면요, 부동산도 이게 뭐 미국은 보유세죠. 이 재산세 낸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많이 나가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도 나가고 또 이 여러분들이 재산세가 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많이 묶이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똘똘한 한 채라고 한 채 정도 이제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무래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부동산에 이렇게 주식으로 또 번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살 집이면서 똘똘한 한 채를 가질 필요가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 물론 또 거기서 또 확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 월세가 세지 않습니까? 월세가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비싼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비싼 집을 사게 되면 계속 모기지를 갚아야 되잖아요. 모기지가 뭐 이자율이 낮으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6%, 7% 기본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싼 집을 사게 되면 100만 불짜리 집을 산다 그러더라도 매달 내야 되는 게 뭐 6천 불, 5천 불, 6천 불씩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재산세며 다 합치게 되면 그만큼 나간단 말이죠. 막 6천 불, 7천 불씩 뭐 8천 불씩 나가겠죠. 재산세까지 다 합치면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자가 높을수록요, 이 소위 월세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월세가 나와서 여러분들 모기지를 갚아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월세가 좀 집 한 개가 아니라 멀티 유닛을 살 필요가 있어요. 멀티 유닛을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모기지를 멀티 유닛이 갚아주니까 아무래도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나가는 돈은 적으면서 동시에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주식으로 계속 돈을 불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살 집들 하나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 부동산 사두게 되면요, 부동산도 또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가는 거니까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또 오를 때가 있어요. 지금은 부동산 별로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도 또 이제 한 번씩 도약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산이 점점 불려지는 거예요.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고 또 이걸 이제 이 부동산도 조금 넣어놓고 이러면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어차피 살 집도 필요하고
똘똘한 한 채가 한국에 필요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월세가 세니까 이런 멀티 유닛 월세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자산이 어느새 굉장히 빨리 커져갑니다. 많이 불어났죠. 그래서 이런 투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채권 할 수가 있는데 채권도 지금 10년 금리가 지금 뭐 5% 지금 이제 4.5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 지금은 채권은 좀 약하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대체 자산이죠. 뭐 금, 비트코인 있는데 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장기적으로 형성하려면요. 적금한다 4% 지금 미국의 CD라고 적금을 넣어 놓잖아요. 이 금리가 이자율이 얼마냐면 2.5%에서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4% 먹으려고 1년에 그걸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아까 저희 장모님이 늘 옛날 방식이니까 4%만 이자 줘도 요즘은 괜찮다고 그게 넣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야 저런 돈을 왜 저렇게 넣지?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가족끼리 절대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말을 들으면 얘기하는데 안 듣고 나중에 그러면 뭐 책임 소재 탓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절대 얘기 안 해주죠. 근데 아무튼간에 자산을 불려 나가려면 적금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은행에 넣지 말고요. 이런 주식 투자와 부동산에 같이 들어갈 때에 굉장히 자산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자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주말이니까,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누나의 회사죠. 자, 돈나무누나 회사가 이 테슬라 분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종목 분석 중에서도 이 테슬라 분석에 있어서는요, 이 아크 인베스트, 돈나무누나 이 캐디우드만큼 탁월하고 또 디테일하고 깊이 있고 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경우가 없어요. 어떤 기관도요. 근데 이 아크는요, 테슬라의 로봇택시를 중심으로, 이 자율주행 중심으로요, 미래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다 했거든요. 필요하면 다음에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은요, 옛날에 다 분석해 드렸었는데 제가 이 아크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있거든요.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들여다보면 되는데, 자, 오늘 일단 기본적인 것들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막대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있죠? 자, 파란색은 목표 주가예요. 앞으로 목표 주가가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요, 이게 이제 멀티플이에요. 그러니까 멀티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현재 주가에서 몇 배가 뛰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멀티플은 계속 변하겠죠. 지금 주가가 뭐 300달러대냐 400달러대냐 450달러대냐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가운데 자, 보통 이 기관들이 보통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월스트 시나리오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이제 그 베스트 시나리오를 제시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bear, base, bull case로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가운데 거 보통 베이스가 50%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막대표를 보시면요, 2,600달러입니다. 자, 2,600달러가 2029년도입니다. 자, 2030년도도 아니고 2029년도에 2,600달러를 갈 것이다라고. 이게 이제 보편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자, 2,600달러면 여러분 멀티플이 지금 7.43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 계산을 할 때에 이 주가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주가를 우리가 뭐 380, 400 초반 할 수 있는데 400달러로 잡는다면요. 이게 지금 6배가 넘어갔죠. 6점 몇 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600달러까지도 6배면 이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이게 20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그때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거였거든. 내용이요.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그때 아크에서 새롭게 제시한 건데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다 했는데 그때 처음 내놓을 때는요. 막 테슬라 주가가 180 가고 막 150 가고 막 이럴 때니까 그때는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냐?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2,600이면 그때 150달러 때 180달러 때면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뭐 거의 10배가 넘어가잖아요. 10몇 배가 되니까 야,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400달러쯤에 와서 보니까 6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지금에서 6배 뛴다?
이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멀지 않거든요. 한 번 뛰면 2배, 뭐 3배씩 뛰는 게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깝다는 사람들이 돈나무 문화를 다시 인식하고 있어요. 아, 이 캣디오드가 이게 헛소리하고 그냥 허황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이거는 진실을 얘기했구나. 정말 제대로 분석했구나라고 요즘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어 케이스 볼게요. 왼쪽에. 베어 케이스가 안 좋을 때, 최악에 갔을 때 이게 1,500달러라는 거예요. 자, 1,500달러. 이거는 로보택시가 완전 자율주행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고 그냥 사람이 운전해서 자동차 팔고 사람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정도 됐을 때 1,500달러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1,500달러니까 지금 400달러로 놓고 봤을 때 멀티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3, 12, 4, 4, 16. 그러니까 4배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배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게 베어 케이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캣디오드 돈나무 문화 쪽에서요 분석한 게 얼토당토한 게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맨 오른쪽 볼 케이스 때 보세요. 불리시해지면요 4,000달러를 찍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4,000달러면 지금 400달러라고 우리 계산했을 때에 얼마가 됩니까? 바로 10배가 되는 거죠. 2029년도에 불리시해지면은 4,000달러를 찍을 수 있다. 10배를 뛴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배가 된다 그러면은 어때요? 2029년도나 2030년도쯤에 앞으로 10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해보세요. 와, 내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지? 1억이 들어가 있는 사람,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람, 8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람, 또 2억이 들어가 있는 사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에서 10배가 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면 10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돈생강사. 돈 생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좀 심한 말로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닥치고 사라고요. 뭔가 불만들이 너무 많고 온갖 조금만 떨어지면 이번에 봤죠. 좀 떨어지니까 징징이들 하나도 없어졌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떨어지면 징징이들 들어와서 내가 말했지 떨어진다고 하고 온갖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막 다른 사람들 우울하게 만드는 소리 막 댓글에 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우리 구독자님들. 오래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징징이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주가가 또 오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짓들인지 아시겠죠? 이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지금은 그냥 닥치고 사는 거예요. 10배가 뛸 거라고 우리가 본다면요. 지금은 그러면 이게 숫자가 깡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배가 뛴다 그러는데 숫자가 깡패 아닐까요?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400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고 450이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400층이라 그러는데 300층과 400층이 무슨 차이? 1층 차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이게 4,000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롱텀으로 우리 앞에서 제가 투자 철학 가르쳐 드리면서 현금은 쓰레기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한다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돈이 생길 때마다 만약에 이 주식을 사서 모았다고 나중에 1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몇 주를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2억을 투자했냐, 2억 2천, 2억 3천, 돈 생기면 사는 거예요. 2억 100, 2억 200, 2억 300, 3억이 있다? 계산해 보세요. 10배가 뛴다. 그러니까 그냥 30억이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30억이. 2억 있으면 20억이 되는 거고요. 캐시로 20억은요, 여러분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빚들여가지고 부동산으로 깔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캐시는요, 어마무시한 거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번에 10억 순자산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10% 상위 10%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10억이라는 순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다 부동산 끼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명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30억만 되더라도요. 상위 1%에 들어간다고요. 상위 1%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3억 갖고 있으면 2029년도에 여러분 10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30억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위 1%에 들어간다고. 탑 1%예요. 이 현금 순자산으로만 갖고 있으면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보신다면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요. 이 아르크 인베스트는 여기에 로보택시만 들어간 거예요. 테슬라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로보택시가 추가됐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이 FSD 자율주행 있죠. 추가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로봇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로봇은 여기 포함도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로봇이 포함되면 여기서 또 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상상하신다면 테슬라 투자만큼 제가 항상 왜 테슬라를 넘버원이라 그러냐면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나중에 좀 보세요. 테슬라가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넘버원이니까 테슬라에 비중을 가장 많이 실어두라는 거고. 그리고 뭐 또 엔비디아 이미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 여전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뭐 팔란티어도 있고 제가 또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갖고 있으면요. 그냥 자산이 계속 불어나요. 월급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을 계속 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신다면 지금 투자는 그냥 떨어지면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 이 횡보하고 있을 때 최근에 떨어져 준 건요, 정말 하늘이 돕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사 모으셔야 됩니다. 월스트 케이스 가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400달러에서 거의 4배 뛰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5, 6년 뒤에 4배 뛰면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어디서 4배를 뜁니까? 어떤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 4배 뛴다고요? 안 뛰어요. 부동산 4배 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안 자도 4배 뛰니까 지금 그냥 미친 듯이 테슬라 주식 사 모아야겠죠.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여러분. 로봇 택시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로봇을 보고 나면요. 그때는 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얼마 전에 이 우버 CEO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냐면요.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올해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이제 출시하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캘리포니아랄지 다양한 도시들로 확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우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이 우버 CEO에게 직접적인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디펜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버에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버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많이 올랐을 때 빨리 팔고 정리하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우버가 상대하기는 벅차죠. 나름대로 뭐 자기 자리를 찾든지 뭐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로보택시가 나오고 특히 테슬라 같은 로보택시가 나오면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게임 오버거든요. 굳이 우버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투자자 입장이라면요.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가 쪼그라들고 줄어든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이번에 이 우버 CEO가 인터뷰하고 나서 블레이크 쇼리 직접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predict this take will not age well. Uber will regret sharing its autonomy project라고 합니다. 자, 이 블레이크 쇼리라는 사람은요, 이 초음속 비행기, 빠르게 이 지구를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하는 회사의 CEO인데, 저희 블레이크 쇼리는요, 우버가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중단한 것을 엄청나게 후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뭔 말입니까? 그 옛날에 이 자율주행을 계속 이 우버도 개발하고 이걸 프로젝트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본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플랫폼만 제공하고 지금 하고 있듯이 이 구글 웨이모도 본인들 플랫폼을 쓸 수 있게끔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는 일종의 플랫폼을 활용한 택시 회사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도 이 우버 소위 구글 걸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테슬라가 좀 말 그대로 완전 자율주행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 사이버 캡을 통해서 운행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 큰 거죠. 근데 이거를 우버 CEO만 부정하고 있고 블레이크 쇼 같은 이미 벌써 이런 세계를 너무 잘 아는 이런 CEO들은요, 벌써 아는 거죠. 우버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는 거죠. 왜 얘네들은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멈췄을까? 계속 투자를 해서 발전시켰어야 됐는데 결국은 이미 그 시간을 다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얘네들도 그냥 자율주행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지금 딱 보니까 구글의 웨이모처럼 저 정도면 경쟁력이 약한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계속 머스크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완전 자율주행 간다고.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손을 터치 않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완전 자율주행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안 믿은 거죠. 그리고 또 기술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냥 공존하겠다라는 심정으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그 4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테슬라가 이 올해 이제 출시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건 사실 이 겉으로는 뭐 두려운 척 안 하더라도 굉장히 공포감이 있을 거예요. 우버 CEO는요. 왜냐면 본인들이 자율주행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 테슬라가 만약에 단독적으로 간다 이랬을 때는 우버가 쪼그라드는 건요 시간 문제죠. 아마 급속도로 쪼그라들 겁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텍사스에서 테스트하고 돌아가는 거 실제로 돈 받고 하는 걸 보는 순간 그게 사람들이 알게 되면요 우버를 탈 이유가 없어요. 우버 비싸거든요.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테슬라가 월등히 싸거든요. 그리고 훨씬 좋아요. 사람도 이렇게 그 운전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성들은요 무조건 테슬라 사이버캡을 타겠죠. 세련됐죠, 깔끔하죠. 테슬라 자동차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프라이버시가 보존되죠. 당연히 테슬라를 타지 운전자 걸 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버가 쪼그라들고 주식이 떨어질 건요 불보듯 뻔한데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블레이크 셔리랄지 미래를 안 보고 있는 이런 CEO들은요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테슬라가 이 시장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자, 이거는 이제 테슬라의 소식은 아니지만 머스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링 컴퍼니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머스크의 이 보링 컴퍼니도요. 이번에 또 엄청난 계약을 따냈습니다. 자, 두바이 정부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두바이에 뭘 하냐면은 머스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Excited to announce Dubai Loop will be built by Boring Compan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에 이 루프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의 루프랑 같은 거거든요. 베가스의 밑에 땅을 뚫어 가지고 그 테슬라 자동차로 계속 이어주면서 이제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걸 타고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 거리를 위에는 덥거나 춥지 않습니까? 그게 사막 기후니까. 근데 이제 지하를 통해 가지고 시원하게 이동하는 그런 곳을 만들었죠. 자, 근데 이 보링 컴퍼니가 이제 두바이에도 밑으로 뚫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두바이도 지역이 사막 기후고 하니까 얼마나 그 날씨가 덥겠습니까? 어쩌면요, 이런 그 두바이나 중동 지역 이런 지역은 훨씬 이 보링 컴퍼니 같이 밑을 땅을 뚫어 가지고 어떤 그 공간을 만드는 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링 컴퍼니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두바이에 진출해서 아래쪽에 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하고 하는 공간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겠죠. 날씨가 더운 이 소위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머스크의 비즈니스가 또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됐죠. 사실 보링 컴퍼니가 외국까지 진출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이런 지금 현재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보링 컴퍼니가 뉴욕에서 영국 런던까지 이 바다 밑을 뚫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근데 앞으로 이게 뚫리게 되면 2시간 거리래요. 비행기 타고 가지 않고 차로 그 거리를 쭉 가면은 차로 그 2시간 만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에 2시간 거리면 뭐 밥 먹듯이 가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뚫어가지고 런던하고 이제 육상 시대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밑에 이 터널을 뚫겠다는 건데 이 보링 컴퍼니 야심이요 얼마나 커지는지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된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뭐 경제 효과도 클 거고요. 자, 이렇게 지금 머스크의 회사는 보면요 생각을 그냥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나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보링 컴퍼니가 왜 텍사스 공장 아래쪽에 사이버 트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사이버 트럭이 이 자율주행으로 터널을 통과해 가지고요 파킹 나수로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회사들끼리는요 다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뉴스TV였습니다.